자,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316포인트 선물 기점으로 위아래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룬 가운데 끝이 났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하방 압력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매수의 힘이 약해지면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아침에 식품주 쪽에서 매도 하나 하고 현금화를 해서 좀 하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요약해서 보자면, 앞으로 가게와 기업들이 조금 더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불씨를 끄고 가자 이거거든요. 확실하게 불씨를 잡지 못하면 더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더라도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일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느낀 많은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강하게 매도했던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최종 목표 금리 바뀐 거 없습니다. 3.5에서 4% 정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바뀐 게 있다면은 보통 금리가 인상 시기가 끝나면 빠르게 금리 인하로 바꾸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시장이 금리 인상이 끝나면 금방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정책이 펼쳐졌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섣불리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던 시기였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즉 내년에 금리 인하로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됐는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이 상태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은 금리 인상 끝에 금리 인하를 바로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올리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 전개가 많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보통은 펼쳐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다시 말 바꾸면서 금리 인하로 전개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환경이 그렇게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반응이 과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 세계의 상황들, 각지, 전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정말 원자재 에너지 전쟁도 그렇고, 러우 전쟁도 그렇고, 중국 대만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과 둘러싼 갈등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공포 심리를 활용한 어떤 대규모의 돈을 가진 누군가가 어떤 기만행위를 좀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들을 상대로 공포심을 계속 자극해서 어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장중에 예시로 좀 든 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쭉 도로가 있어요. 이거 검은색 어디 갔어? 도로가 쭉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었어요. 많은 장애물들을 헤쳐왔습니다. 자,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산사태에 돌덩이가 뚝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은 이 갑작스러운 폭우의 돌덩이 산사태를 만난 겁니다. 앞으로 못 가요. 못 가지만 유턴해서 돌아갈 이유는 없어요. 이게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비켜서서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얘가 다시 복구가 될 때까지. 얘가 복구가 되면 더 편안한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후퇴, 잠시 뒤로 빠꾸해서 얘가 다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유는 파생시장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든 파생시장의 흐름대로 입맛에 맞게 내용은 갖다 붙여 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해도 파생시장이 상방이면 여기에 힘을 좀 쓸 수 있는 거고요. 파생시장이 하방이면 여기에 또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약간의 단어 선택만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만기일까지 최근에 끝난 8월 옵션 만기일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쇼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청산 과정이 나오면 다시 9월을 향해 12월을 향해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 어떤 강력한 지지 기반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맞이해서 사실상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너무 그렇게 지금부터 우려감을 나타낼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려감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갖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하방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선물은 마지막에 좀 샀지만 외국인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베팅 자체가 하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하방을 만드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약 8거래일 정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 포지션, 설정된 상승 포지션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유는 없어요. 여유는 없어서 기관과 외국인들도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거예요. 손실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기관들이 지금은 가장 강한 상방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9월 만기까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상방 구조를 약간 약하게 갖추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은 혹시 모를 부담감에 하방 베팅을 옵션 쪽에서 강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옵션 베팅을 보는 게 너무나 멀어요. 최소 300포인트 밑에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선물을 다 버릴 정도로, 외국인들은 369, 12 만기일에서는 선물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선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정도의 수준이면 290포인트대까지 떨어져야 돼요. 290포인트 초중반까지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6월 말에서 7월 4일까지 만든 이 최저점이 301.80인데 얘를 이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이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를 만든 내용이 지금 전개가 안 됐잖아요. 더 악화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 얘기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목표치를 5에서 막 6에서 7 막 이렇게까지 늘린 거라면 이거 대비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초반부터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숏포지션을 만들었던 것을 청산을 위해서 좀 강하게 떨군 거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풋옵션에 103억 들어갔습니다. 개인들이. 물론 이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자체를 해석하자면 개인들은 분명히 옵션에서 100억 이상, 옵션에서 100억 이상 한쪽이 베팅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옵션에서 결국엔 풋옵션은 103억으로 끝났으니까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개인들은 하방에 힘을 싣고 있는 거고, 선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6월달에 보여줬던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 6월달에 장중에 선물을 쭉 매도하면서 동시호가하고 종가 들어가면 다시 채워놓고, 이거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다시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가지수만 누르고 결국에는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장중에 자, 선물 외국인들 장중에 이만큼 팔았어요. 2천억 넘게 팔다가 주가지수 주식시장이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장중에 큰 거래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그 시간 동안 다 끌어올렸습니다. 무려 플러스 1,400억까지 만들었네요. 네. 이미 종가가 형성된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이미 끝났는데 선물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끝난 이후로 다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선물을 지금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안 그래도 선물 상승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와 함께, 자, 기관들도 기관 나름이에요. 금융투자를 본다고 했죠. 옛날에 이제 보던 투신이랑 투신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투신을 보기보다는 금융투자를 보는데, 자, 금융투자는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선물을 지금 종합적으로 팔 생각이 없어요. 이들은 선물을 9월 만기에 상방으로 갖춰둔 투자 주체들입니다. 진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쨌든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없지만 해석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로 파월 의장 발언 이후로 많이 떨어뜨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자체로는 좀 부담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쨌든 4%급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분명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지만 지금 하방 압력에 의해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몰라요. 1%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빠져서 310포인트 초반에 만드는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형성할 거고, 그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는 게 맞고요. 또 장중에 갭 하락 출발해서 어느 시점부터 다시 터닝해서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펼쳐진다면 일봉의 모양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자, 이런 형태가 펼쳐졌을 때는 오늘 우리가 괜히 떨어진 것보다 올라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횡보를 했지만 내일 자체는 올라서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봉으로 선물 봤을 때 완전 일자였잖아요. 균형을 이루는 자리였죠. 자, 내일 미국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에 따라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컵 모양으로 커버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을 때는 밑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옵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을 관망하고 미국 증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선물 옵션 투자자 중에 옵션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인 양매수, 오늘 금요일에 양매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양매수 했으면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같은 가격대에서 동일한 금액을 양매수 했을 경우에 한쪽에 100만원 베팅하고 반대쪽에 100만원 베팅했을 경우 풋옵션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나왔고요. 100만원은 0이 됐습니다. 약 0이 가까이 됐어요. 자, 얘를 까더라도 400만원이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양매수가 금요일보다는 확률이 낮아도, 왜냐하면은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보합 근처로. 자, 그래서 변동성이 안 주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금요일보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야 돼요. 금액을 낮춰서 양매수가 그래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루 정도는. 어쨌든 내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서 양매수를 하는 거예요. 콜과 풋을. 자, 그 관점이 유효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전략은 오늘 관망 후 미국 증시를 보고 판단, 그 다음에 옵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줄여서, 금요일에 비해 금요일 양매수보다 줄여서 양매수를 해보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단톡방에서 우리 동호회 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 아침에도 글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읽어 나가신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몇 년 쌓인다면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에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화요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